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Aging reduces age markers of recognition despite intact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forensic memory detection 이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메모리 마커에 대해서 논문 조사를 하던 중 이의지와 법의학을 결합하여 해석한 점이 흥미로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콜텍스라는 저널에 2021년 5월 게재되었고 Behavioral Sciences에서 상위 81.7%로 Q1, Neuroscience에서 상위 56.1%로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정엽 ERP 양성이 인식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에피소드 기억 회상의 신경 인지 과정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데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숨겨진 기억을 탐지하는 도구로서 법의학 분야에서도 연구되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들이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신경인지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법의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ERP 기반의 법의학적 기억 탐지가 노화에 영향을 받는지, 인식의 마커로 사용될 수 있는 EEG 진동이 노화에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의학적 기억 탐지를 위해 ERP를 기반으로 한 숨겨진 정보 테스트, CIT가 사용됩니다. CIT는 범죄의 증거를 제시한 후에 약 0.5에서 1초가 지나고 두정엽 ERP 양성이 강화되는지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P300을 통한 조사로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젊은 성인 참가자들과의 연구에서 이 기억 탐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면서 해당 테스트에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노화가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제시하고 노화가 ER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헌들에서 기존의 자극과 새로운 자극을 구별해야 하는 Old New 인식 테스트를 완료하는 동안 ERP를 측정하는데 이때 젊은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기존과 새로운 자극을 인식하는 동안 확대된 두정엽 ERP 양성을 보이는데 이를 두정엽 Old New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면 노인들은 종종 행동 테스트 정확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감소하거나 역전된 두정엽 올드뉴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노화에 따라서 두정엽 ERP가 변화함을 시사하기 때문에 P300 기반의 기억 탐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CIT와 같이 특정 사건에서의 정보 인식에 대해서는 노화가 P300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문헌은 없다고 언급하며 해당 연구에서는 인식 테스트와 CIT에 대해 노화가 ERP와 EEG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성인들의 경우 에피소드 인식은 일반적으로 세타 주파수 대역에서 파워가 증가하고 알파와 베타 대역에서는 파워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노화 관련 연구에서는 젊은 성인과 노인 모두에게서 에피소드 인식 중 세타 동기화 및 알파 비동기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노화에 의한 ERP와 뇌파 진동의 변화를 조사하여 법의학적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은 성인과 나이가 많은 성인은 각각 30명씩 모집되었으며 젊은 성인은 평균 22세, 나이가 많은 성인은 평균 69세였습니다. 4명의 젊은 성인과 1명의 노인은 좋지 않은 EEG 신호의 퀄리티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젊은 성인 26명, 노인 29명에 대해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제외된 피험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오른손잡이이고 영어가 모국어이며 정신과적 또는 신경학적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실험 후에 인지평가인 모카를 완료하였고 작업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OSPAN과 지능검사인 WASI 점수는 기존 데이터 세트에서 수집되었거나 기존의 정보가 없었다면 해당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하여 점수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아래의 표는 참가자들의 테스트 점수가 기록되어 있는 표인데요.
노인이 젊은 성인보다 이 연령 보정 WASI IQ 점수가 더 높은 반면 이 작업 기억, 그 작업 능력을 평가한 이 OSPAN 점수는 젊은 성인이 더 높았습니다. 이 표 맨 아래에 보면 베이지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베이지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이지 요인은 이 데이터가 H0와 H1 조건하에서 발생할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H0는 비규모가설로 그룹이나 조건 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H1은 대항가설로 그룹이나 조건 간 차이가 있음을 뜻합니다. 베이지 요인이 3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H0을 지지해서 그룹이나 조건 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되고 3분의 1보다 작으면 H1을 지지해서 그룹이나 조건 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모카에서는 이 베이지 요인이 3보다 크기 때문에 그룹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의 전체적인 절차는 이 다음과 같이 모의 범죄를 한 후에 메모리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요. 단어 인코딩 작업 후에 CIT를 수행하고 인코딩 작업의 단어 인식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모의 범죄와 CIT에 대한 자체 설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모의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지도를 주고 부엌으로 가서 찬장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시사항에는 참가자들이 범행과 관련된 기억을 행동을 통해 직접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그 찬장 안에 있는 물건이 반지이지만 반지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이 찬장에서 물건을 찾아 실험실로 가져오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범행과 관련된 물건 외에 다른 물건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참가자들의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찬장 안에 다른 물건인 손목시계가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만약 손목시계가 있었다는 또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그 물건을 찾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손목시계는 추후 수행할 CIT에서 타겟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인코딩 작업입니다. 인코딩은 이 왼쪽의 패러다임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MRC 언어심리학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64개의 단어가 각각 3000ms 동안 무작위 순서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고 600ms의 픽테이션이 나타납니다. 참가자들은 나중에 이 단어들에 대한 기억력을 테스트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지 않은 채 단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단어가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면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CI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험자들에게 주방에서 물건이 도난당했다라는 알림을 제시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도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입증하기 위한 이 CIT 테스트를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해당 테스트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 다음과 같고 트라이얼마다 이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먼저 검정색 화면을 500에서 1000ms 동안 제시하고 500ms 동안 픽세이션을 보여줍니다. 그 후 여기 있는 6가지 단어 중 하나를 랜덤으로 제시하는데 피험자들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마치 시계를 보았을 때만 예라고 응답할 것을 지시합니다. 응답은 단어가 제시된 시점부터 1750ms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6개의 단어가 랜덤한 순서로 10번씩 제시되므로 총 360트라이얼이 진행되었고 42에서 78트라이얼 사이에 6개의 단어에 대한 어텐션 체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어텐션 체크에서는 직전에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구두로 말하도록 지시하였고 버튼 응답이 끝난 후에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CIT를 수행할 때 이의지를 측정하였습니다. CIT가 끝나고 인지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코딩에서 사용한 64개의 단어와 새로운 64개의 단어를 무작위로 3000ms 동안 제시하고 이후 참가자는 알고 있음, 모름으로 각 단어를 평가하였습니다. 해당 단계에서도 이의지를 측정하였습니다. 모든 단계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모의범죄 및 CIT에 대한 자체평가 설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설문은 모의범죄 당시의 긴장감, CIT 동안 범죄 기억이 떠오른 정도, CIT에서 무죄임을 밝히기 위한 동기부여, CIT에서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전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전략에 대한 자신감으로 총 5문항이며 모두 0에서 6의 스케일에서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설문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이지 데이터의 측정 및 전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이지는 1020 시스템에 따라 부착된 64개의 전극으로부터 0.05에서 70Hz의 대역폭, 샘플링 레이트 500Hz로 측정되었으며 20kΩ 이하로 임피던스를 유지하였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0.3에서 30Hz로 밴드패스 필터링 되었고 두 개의 마스토이드의 평균에 대해 리레퍼런싱 되었으며 ICA를 통해 노이즈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모든 트라이얼은 자극 전 200ms부터 자극 후 1700ms로 에폭되었고 자극 전 200ms를 이용해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해주었습니다. ERP는 각 단어 조건 및 참가자 개별에 대해 모든 트라이얼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단어별로 평균 시행 횟수는 55회에서 223회까지 다양했으며 모든 참가자가 조건별로 최소 44회 이상의 시행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연령 그룹 간 평균 시행 횟수는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 주파수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RP를 구하기 위해 평균을 해줬던 데이터를 몰렛 웨이블레인 변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각 에폭에 대해 선 자극을 미러링하여서 원래의 데이터 앞에 추가해 주었는데 이때 선 자극은 CIT와 인지 테스트에서 단어를 제시하기 이전 단계로 각각 1000ms, 600ms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극 전의 기준 파워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1Hz의 주파수 단위로 그리고 5ms의 시간 단계로 3주기를 가지는 웨이블릿을 이용해 4에서 30Hz까지 분석되었습니다. 데이터들의 길이를 늘려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늘린 데이터에 대해 CIT, 인지 테스트 모두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825에서 1300ms 부분으로 다시 에폭해 주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너스 825부터 마이너스 375ms 구간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각 주파수 대역을 데시벨 스케일로 정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분석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포컬 ERP, 글로벌 ERP, 글로벌 타임 프리퀀시 이렇게 3개의 조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포컬 ERP에 대해 말씀드리면 P300과 이 두정엽 올드뉴 효과가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PZ, P3 전극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습니다. 이 페리에탈 퍼지티비티를 구하기 위해 각각의 ERP 데이터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해 주었고 300ms에서 1000ms 사이에 가장 큰 양의 앰플리튜드를 갖는 100ms 구간을 평균한 다음 ERP 효과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두정엽, 양성의 차이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CIT, 이 앞에 올드 뉴가 인지 테스트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ERP 효과는 그룹 간 독립적인 T테스트를 통해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룹 내에서의 ERP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표본 T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전극과 특정 시간에 대해서만 ERP를 분석하면 다른 전극,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클러스터 기반 순열 검정을 통해 모든 두피 전극과 0에서 1700ms 사이의 모든 시점에 대해 글로벌 ERP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비모수적 클러스터 기반 순열 검정은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 조건 간 그리고 그룹 간 통계값을 추정해 유의한 샘플끼리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해당 클러스터에 대해 합산된 통계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ERP 효과가 이 세 가지 조건에서 그리고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주파수 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분석입니다. 글로벌 ERP와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되었고 피험자 개개인별 ERP가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CIT와 인지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윗부분은 인지 테스트 결과인데 결과를 보시면 올드와 뉴 두 조건 모두에서 여기 두 조건 모두에서
젊은 그룹이 나이가 많은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반응 속도가 빨랐지만 이 테스트 점수에 대해서는 그룹 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인지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래는 CIT 수행 결과인데요. 이 부분이 CIT 수행 결과인데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조건 모두 반응 시간은 그룹 간 차이가 없었고 이 프로브 조건에서만 유의하게 젊은 그룹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 아래는 자체평가 설문 결과입니다. 범죄의 기억 이 부분에서 두 그룹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 범죄의 기억을 떠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연령에 따라 인지 능력 자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CIT의 포컬 ERP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A는 P세트를 분석한 결과로 각 단어 조건에 대한 피험자 전체의 평균 ERP 파형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두 그룹 모두 타겟에 대한 P300 성분이 잘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는 ERP 이펙트에 대한 피험자 개별의 P300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프로브 대비 무관 조건에서는 이 실선 박스를 보시면 되는데요. 젊은 그룹이 나이가 많은 그룹보다 유의하게 P300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젊은 그룹 내에서는 이 P300의 효과가 유의했지만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지 팩터는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 P300의 효과가 중간 정도로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선은 타겟 대비 무관 조건인데 이 조건에서도 이 젊은 그룹에서 P300이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났고 두 그룹 모두 내부에서 효과가 유의했습니다. 이 두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나이가 많은 성인일수록 P300의 효과가 완전히 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IT의 글로벌 ERP 분석 결과입니다. A는 프로브 무관 ERP 이펙트를, B는 타겟 대비 무관 ERP 이펙트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앞의 포컬 ERP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브 조건에서는 젊은 그룹이 나이가 많은 그룹보다 이 후방 부분에서 유의하게 큰 P300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그룹은 전형적인 P300의 양성 반응이 450에서 840ms 사이에 나타남과 달리 나이가 많은 그룹은 P300의 음성 반응이 620에서 780ms 사이에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브 ERP가 젊은 그룹과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질적으로 차이가 남을 시사합니다. 이 타겟 무관 조건도 살펴보면 젊은 그룹에서 나이가 많은 그룹보다 유의하지는 않지만 이 P300의 음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그룹 모두 타겟과 무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질적으로는 유사하고 양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CIT에 대한 시간 주파수 분석 결과입니다. 이 프로브 조건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A를 보면 이 450에서 860ms 사이에 이 젊은 그룹에서 알파 베타 주파수의 감소 효과가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B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감소 효과는 후방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다시 A를 보면 이런 알파 베타 감소 효과가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그룹에서는 이 세타에서 동기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클러스터 기반 검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ERP 분석과 유사하게 이 EEG 진동은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 차이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겟 무관 조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A를 살펴보면 이 400에서 1300ms 사이에 젊은 그룹에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 걸쳐 유의미하게 더 큰 파워가 나타났습니다. 이 양의 클러스터는 젊은 그룹에서 이 초기 40에서 400ms의 큰 세타 전기화가 나타났고 이후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 400에서 1300ms 동안 전 대역에 걸친 증가된 비동기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그룹 내에서는
0에서 1070ms 사이에 이 세타 동기화 효과가 후방에서 잘 나타났고 특히 200에서 550ms의 가장 큰 값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 후방에서 주파수 대역 전체적으로 비동기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룹은 300에서 1300ms에 걸쳐서 이 전체 대역에서 젊은 그룹과 유사하지만 더 큰 비동기화 효과가 나타났으며 후방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정리하면 ERP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그룹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때 나이가 들면서 뇌파 패턴이 변화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인지 테스트의 포컬 ERP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A는 P3을 분석한 결과로 각 단어 조건에 대한 P험자 전체의 평균 ERP 파형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젊은 그룹은 이렇게 올드와 뉴 사이에 ERP가 비교적 차이가 나는데 나이가 많은 그룹은 두 패턴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두 항목을 구별하는 뇌활동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B는 ERP 이펙트에 대한 P험자 개별의 P300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젊은 그룹이 나이가 많은 그룹보다 유의하게 더 큰 P300이 나타났고 이 젊은 그룹 내에서는 P300의 효과가 유의했지만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나이가 많은 성인일수록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을 구별해낼 때 P300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 테스트의 글로벌 ERP 분석 결과입니다. 앞에 포컬 ERP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젊은 그룹이 나이가 많은 그룹보다 이 왼쪽 후방에서 유의하게 큰 P300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그룹은 420에서 910ms 사이에 두정 및 중앙 부위에서 유의한 양해 효과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그룹은 400에서 780ms 사이에 젊은 그룹과 다르게 이렇게 오른쪽 후방에서 유의한 양해 효과가 있었고 1220에서 1450ms의 이 중후방에서 유의한 음해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즉, 두 그룹 간 이렇게 왼쪽 후방에서 차이가 났는데 이 나이가 많은 그룹은 오른쪽 후방에서 차이가 났으므로 ERP가 두 그룹 간 질적인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인지 테스트에 대한 시간 주파수 분석 결과입니다. A를 보면 이 젊은 그룹과 나이가 많은 그룹 간 EEG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차이가 나타났더니 ERP 결과와는 상반되게 연령에 따라 뇌파의 패턴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젊은 그룹과 나이가 많은 그룹 모두 매우 정확하고 유사한 행동 수행 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그룹에 비해 나이가 많은 그룹이 인식 관련 두정엽 ERP 양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ERP 기반 법의학 기억 탐지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두정엽 ERP 양성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CIT 동안의 EEG 진동은 P300 ERP 패턴을 반영하였으며 나이가 많은 그룹의 프루브 무관 조건에서 인식 관련 진동 효과가 감소했고 젊은 그룹과 다른 뇌파 패턴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지 테스트에서도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 ERP 양성이 감소하였고 왼쪽 두정겹 피크를 보인 젊은 그룹과 비교하여 다른 뇌 패턴을 보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ERP와 EEG 진동을 이용하여 일화 인지 능력이 감소하지 않음에도 노화에 따라 뇌파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법의학적 기억 탐지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뇌파 분석이 다양한 분야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